2월 4일이고요. 어제 이제 수업 끝날 때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맛보기로 1시간 정도 미리 한번 해봤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해갖고 진행을 할 건데, 프로젝트 생성 절차가 꽤 길어요. 어제 그 맛보기를 해보셨지만 아마 한 번에 익숙해질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좀 여러 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프로젝트 작업 단위를 만든다라는 게, 실제 회사에서 프로젝트 만든다라고 하면 한 번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그것만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단원별로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익숙해지실, 좀 투다다닥 빨리빠릿하게 진행할, 그렇게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좀 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정리된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봐도 되겠죠. 자, 일단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Node.js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Node.js가 이미 초반부터 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Node.js 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Node.js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맥이면은 명령 프롬프트, 맥이면은 터미널, 윈도우면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명령 내리셔서 노드 빼기 2개 버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노드 버전은 그냥 무조건 최신 버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 IT에 좀 전문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아마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머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서버 장비를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버 머신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우리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한 환경을 직접 구축할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노드 최신 버전을 쓰셔도 돼요.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하드웨어를 이제 임대 같은 거 하는데,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 AWS 같은 거를 쓴다. 이것도 뭐 같은 상황으로 보셔도 돼요. 그때는 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하나부터 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최신 버전 맘 놓고 쓰셔도 되는데요. 가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 IT가 주가 아닌 회사들. 뭐 예를 들면은 그 법률 쪽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병원이라던가, 이런 데는 IT가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운영할 그 환경을, 웹호스팅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좀 종종 있는데, 뭐 웹호스팅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뭐 AWS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웹호스팅이지, 이거는 여기는 비용이 되게 비싸요. 주로 웹호스팅을 따지는 회사들은 여기에 돈 많이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리네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카페24 같은 국내 웹 호스팅 업체들을 이제 선정해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데는 1년 운영비가 돈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Node.js를 탑재하고 있는 호스팅 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가 국내에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납품하느라고 눈 씻고 찾아봤었는데,
그나마 찾았던 게 그 회사랑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갑이야. 여기에서 그나마 노드.js로 만든 백엔드와 그 다음에 리액트 기반, 실제로는 넥스트.js였지만 넥스트로 만든 프론트를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그나마 여기가 제공을 해주는데 그마저도 노드 버전 16이에요. 맥시멈이. 그래서 만약에 웹호스팅 환경 하에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노드.js는 버전 16으로 맞춰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회사가 서버를 직접 구축할 만한 능력이 있다, 혹은 이번에 납품할 고객사가 자체 서버를 운영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버전 아무거나 쓰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버전 16에다 맞춰서 쓰셔요. 버전 때문에 코드가 틀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에 대한 파편화 문제는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건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버전 파편화가 좀 만만치 않게 좀 골치 아픈 문제니까 버전하기는 좀 처음에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머신을 맥으로 못 써요. 왜냐면은 만약에 맥 M1 버전 이상이라고 하시면요, 그때는 노드 설치가 최소 17 이상이에요. 그때는 뭐 도커를 까시던지 뭐 여러 가지 가상 환경을 또 따로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럴 바엔 저랑 맥을 안 씁니다. 그냥. 저도 집에 맥북이 2개나 있는데 그냥 안 쓰고 맙니다. 자, 그럼 버전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js를 설치하신 다음에 얀이라는 거를 까셔야 돼요. 주로 우리가 쓰는 명령어가 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제 설치하셨죠?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노드가 설치된 상태에서 npm install -g yan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게 컴퓨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윈도우에서 많이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URL 클릭하시면 인스톨 프로그램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셔도 무관하고요. 맥 같은 경우는 홈브루라는 프로그램에서 설치할 수 있긴 한데, 맥에서 이 문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리액트를 코딩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익스텐션들이 좀 있는데요. 다른 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요거 마지막 거 얘는 꼭 가세요. 얘는 꼭 가세요. 어제 우리가 SCSS라는 애를 봤잖아요. 이 SCSS가 적용된 리액트 컴포넌트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게 CSS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법 강조 같은 게 인식이 안 돼요. 색상 같은 게 다 검은색으로만 나와요, 글자가. 그래서 얘를 설치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SCSS 코드에 문법 강조가 좀 돼줍니다. 나머지 것들은 굳이 안 까셔도 되고요. 그리고 ESLint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비춥니다. 얘가 타입스크립트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짤 때 에러가 아닌데도 막 문법 에러로 잡아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ESLint는 저는 꺼놓고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나머지는 그냥 부가적인 것들이니까 좀 읽어보시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설치하시면 돼요. 자, 이제 프로젝트 생성 어저께 한번 해보셨었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시험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했던 거는 무시하시고 이따 프로젝트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작업할 폴더 하나를 작업 폴더가 있다고 쳐요. 이 리액트 이런 식으로 작업 폴더가 있다고 치면은 이 작업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특정 폴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 여시려면은 폴더 우측에서 여기 점 찍으면 여기 바꿀 수 있잖아요. 찍어서 여기 지워버리고 폴더에서 cmd 입력하면은 그 위치에서 뜨죠. 주의하실 점은요. 이 경로상 도달하는 과정에서 띄어쓰기나 한글 있으면 안 돼요. 인식을 못해요, 이제. 한글 절대 금지예요, 이제 폴더 경로상에. 자, 여기서 얀
create react app. 첫 번째 프로젝트는 01 hello react라고 잡을 건데, 여기서도 대문자 넣으면 안 먹습니다. 자, 제가 그냥 테스트로 대문자 넣어봤는데요. 네. 프로젝트 이름에 대문자 못 넣어요. 에러 나요. 그래서 01 hello react라고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그 리액트 구성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쫙 내려봤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한 150메가 정도 파일은 내려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다운로드가 좀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다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얀 1세대 버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면은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 안에 파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게 몇 기가까지 가는 일이 허다하니까 그걸 좀 개선한 얀 벨이라는 버전이 요즘 대세예요. 그래서 얘를 얀 벨이 버전으로 바꿔야 돼요. 사용하던 명령 프롬프트 닫으시고 다시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여신 다음에 여기 명령어 적어드렸죠? 얀 set 버전 벨이 라고 명령 한번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얀 인스톨 이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얘가 뭔가 정리를 막 하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설정 파일을 좀 고치셔야 돼요. 여기서 얀 rc.yml 파일 이름 앞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메모장 같은 걸로 편집하셔서 여기 노드 모듈스라는 값을 pnp로 바꾸시고요. pnp. PNP라고 하는 게 제로 인스톨 버전이라 그래서 노드 모듈스에 뭔가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json 패키지.json도 여셔서 ESLint config라는 설정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다시 한번 날립니다. 얀 인스톨. 그러면은 그 결과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굳이 GitHub을 안 지금은 뭐 예제니까 이거 GitHub에 굳이 안 올리셔도 되잖아요. 이 프로젝트 단독으로 GitHub에다 올리시는 거면은 이 파일들을 갖고 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제 자체가 기존의 어떤 커다란 GitHub 저장소에 들어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git과 gitignore 같이 가져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git과 gitignore 파일은 삭제하시면 되는데, .git이라는 파일이 숨긴 파일이라서, 숨긴 폴더라서 매번 요거 켜야 되는 게 좀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로 삭제를 할게요. rmdir-q-s.git 이렇게 날리면은 .git이라는 폴더가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del.git ignore 요렇게 두 개 삭제하시면은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git을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우리는 git을 안 쓴다라는 가정하에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수업용 폴더 자체를 이게 우리 전체 수업 폴더라고 쳤으면 이 수업 폴더 안에 지금 이 react.js 라고 하는 과목 폴더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 안에서 01 hello react가 있고요. 기존에 제가 요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수업 폴더 자체를 GitHub에다가 이제 연결시키시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 폴더 자체에 .git이라는 폴더와 .git ignore가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폴더 자체가 git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git이 들어있으면 얘를 이제 서브 저장소라고 인식해서 좀 엉킬 수가 있거든요.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삭제한 것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가 GitHub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git ignore 폴더에다가 요 내용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얀베리가 작동하면서 생성되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git에 올리지 말아라 라는 설정이에요. 만약에 git ignore가 없으면 파일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 앞에 점 붙어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각설하면 리액트 프로젝트를 git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git ignore에다가 요 설정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몇 가지 불필요한 파일들을 좀 제거할게요. src 폴더 안에 보시면요. 프로젝트 생성된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리액트 프로젝트 단위로 여셔야 돼요. 생성된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직접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폴더 열기 들어가서 내 수업 폴더를 통째로 열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되고요. 생성된 리액트 프로젝트를 직접 여셔야 돼요.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src 폴더 안에 app.css, apptest.js, index.css, logo.svg, setuptest.js, reportwebvitals.js 얘네들은 불필요한 파일이니까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app.js에서 app.css와 logo.svg에 대한 임포트 제거, 임포트 구문 제거. 그리고 index.js에서 index.csS와 그 다음에 reportwebvitals.js에 대한 참조 구문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에 있는 reportwebvitals 부분 삭제. 그리고 여기서 react street mode라고 되어 있는 태그 요거 삭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app.js에 HTML 태그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h1 뭐 헬로 월드. 네, 이 정도로만 이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프로젝트 폴더 여신 다음에 아니면은 명령 프롬프트 띄워놓은 걸로 하셔도 돼요. 명령 프롬프트 상으로 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물결 누르면은 프로젝트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뜨는데 여기서 얀 스타트 명령 내리시면은 가동이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뜰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 헬로 리액트 이렇게 메시지 뜨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요거 지금 진행할게요. 실습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됐어요. 뭐 여기 표시되는 문구는 사실 뭐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H1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가동을 하고 나면 그 얀 스타트를 내린 그 명령 프롬프트를 끄시면 안 돼요. 그 명령 프롬프트 자체가 백엔드예요. 그래서 걔가 닫히면은 이제 사이트가 안 열려요. 근데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었다라고 하시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은 명령 프롬프트는 이 휴지통을 누르지 않는 이상 끄셔도 돼요. 이건 잠깐 창을 숨기는 거지 닫는 게 아니에요. 얘는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그 재가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재가동을 해야 될 때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컨트롤 C 누르시면은 백엔드가 종료가 돼요. 지금 제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밑에 띄워놓고 있는 애랑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CMD 눌러서 나오는 애랑 얘랑 지금 왼쪽에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가 똑같은 애입니다. 화면 구별하지 마세요. 여기서 얀 스타트에도 어차피 똑같은 애예요. 가끔 명령 프롬프트에서 필요한 내용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잖아요. 내용 복사하시려고요. 근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컨트롤 C는 복사가 아니고요. 캔슬의 C예요. 여기 필요한 내용 드래그 한 다음에 제목 표시를 해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편집 밑에 여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명령 프롬프트는 복사가 엔터예요. 여기서 컨트롤 C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는 명령어가 컨트롤 물결이에요. 근데 그게 가끔 안 열릴 때가 있는데요. 키보드가 한글 상태에선 잘 안 먹어요. 키보드가 영문 상태에서만 먹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터미널이라고 해서 명령어 여는 창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때 앞에 PS라고 붙어 있으면 얘는 명령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파워쉘이라 그래서 윈도우에 명령 프롬프트는 얘고요. 그 다음에 파워쉘이라고 입력하면은 명령 프롬프트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애? 이런 애가 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애는 이 파워쉘이에요. 얘가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보다 명령어 입력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 얀 스타트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기본 터미널 설정을 명령 프롬프트로 바꿀 필요가 좀 있는데요. 명령창에서 플러스 옆에
화살표. 요걸 누르시면은 기본 프로필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 창은 컨트롤 물결 누르시면 나와요. 여기 앞에 PS라고 떴다면은 지금 기본 설정이 파워쉘로 돼 있는 거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화살표 밑에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누르셔서 기본 프로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기본 프로필을 커맨드 프롬프트, 얘가 명령 프롬프트예요.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명령 프롬프트 띄울 때 PS 안 나오죠. 윈도우 기본 그 환경이 뜹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셔야 좀 편하네요. 자, 그럼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하신 내용이 매 단원마다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단원부터는 제가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실습하실 때 이 과정을 그냥 깔고 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된 소스 파일들이 이제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좀 봐야죠. 실습 자료 배포해 드린 거에 제가 코드 주석을 좀 넣어놨어요. 이제 그걸 좀 리뷰할 겁니다. 자, 이 index.js가 리액트의 프로그램 시작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리덕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기 전까지 여기서 뭐 특별한 추가 작업은 없습니다. 예, 리덕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백엔드하고 연동할 때 쓰는 기술인데요. 이게 거의 끝판왕이에요. 얘가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요즘 리액트 쿼리라든지 뭐 별거 이것저것 좀 그 자잘자잘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얘가 제일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리덕스 들어가면은 진짜 뭘 상상하시건 그거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리덕스를 쓰기 전까지 이 파일은 특별히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리액트의 기본을 구성하는 패키지가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이 객체예요. 리액트 패키지 안에서 리액트라는 객체를 가져오시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이거는 모든 소스의 첫 줄에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액트가 돔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을 가져옵니다. 리액트 돔 밑에 클라이언트죠. 돔이라고 하는 게 HTML 구조죠. 그리고 점 슬래시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 소스 파일이랑 같은 위치라는 뜻이잖아요. 이 소스 파일이랑 같은 폴더 안에 app.js를 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임포트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상대국으로 명시할 때 같은 폴더라고 하면은 점 슬래시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죠. 임포트물에서는 같은 폴더는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점 슬래시를 안 붙이면요, 그 노드 모듈스 폴더, 지금은 삭제되고 없지만 어딘가에 대체제가 있어요. 그 설치된 패키지 안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노드 모듈스 폴더 안에서 얘를 찾는 거지 같은 폴더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포트 구문에서
같은 폴더의 파일을 찾을 때는 무조건 점 슬래시 붙이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ES6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가 화면에 HTML을 그리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화면 출력. 화면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그 HTML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화면 그 디자인 할 때 이런 식으로 화면 구조 이렇게 레이아웃 이렇게 잡잖아요. 요 조각 하나를 컴포넌트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컴포넌트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각이긴 한데 앞에 전제가 붙어요. 재사용이 가능한.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고 이따 지금 요 단원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리액트의 기본은 이 화면의 조각을 별도의 JS 파일로 만든 다음에 나만의 태그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걔를 여러 번 다시 쓸 수 있다였죠. 그래서 이렇게 조각 단위로 만든 애를 리액트는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app.js라고 하는 파일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여기는 제가 내용을 좀 넣어놨는데 아까 우리 기본 코드면은 딱 요거였잖아요. app.js 여기서 지금 익스포트 하고 있는 게 이 함수죠. 그럼 이 함수가 익스포트 돼서 이 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결국 얘가 이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게 좀 특이하게 호출을 하는 거죠. 마치 태그 쓰듯이 호출을 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 호출입니다. 그럼 얘를 호출했어요. 그럼 함수는 호출되면은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리턴 값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태그 조각을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태그 조각을 앱이라는 이름의 나만의 태그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라요. 그 다음에 document.getElementById root 이거는 그냥 표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표준 자바스크립트 그냥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루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가져와서 react dom.create root 뭐 이게 이제 HTML 돔을 구성하는 기능이래요. 그리고 그 돔한테 이 앱이라는 태그를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 이 앱이라는 태그는 지금 이거란 말이죠. 요거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루트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 안에다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 있느냐? 퍼블릭 폴더 안에 보면은 index.html이 있는데 루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는 여기 있어요. 이 안에다가 아까 app.js가 리턴한 내용을 갖다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실제로 코드 보면은 개발자 도구로 여기 열어보면요. 진짜로 그렇게 나와요. 루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거 안에다가 이 태그를 갖다 넣어요. 이게 리액트의 기본 동작 방식인데 특이점은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에다가 뭔가 이렇게
어펜드 차일드에서 그려 넣는다고 해서 HTML 수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HTML 태그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긁어갈 내용이 없어요. 검색 엔진은 HTML 소스 원본을 긁어가요. 그래서 리액트의 약점이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예요. 그래서 리액트는 실무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한 그 차세대 리액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Next.js라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Next.js. 실무에서는 요거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리액트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굳이 과목상에서는 이제 React.js랑 Next.js를 나눠놨는데, 사실 수업량을 보면은 리액트가 한 7에서 8할 정도면은 Next.js는 3에서 2할 정도면 끝나요. 소스는 똑같아요. 세팅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굳이 과목으로 안 나누고 그냥 한 과목에 그냥 같이 퉁쳐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 그 국비학원들이 넥스트까지 하는 데는 없어요. 여기는 국비가 아니긴 하지만. 자, 어쨌건 이게 그 지금의 그 구조고요. 이 퍼블릭 폴더의 역할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들고 FTP로 뭔가 폴더 파일 올리잖아요. 그럼 그 FTP로 접속하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를 가동을 해볼게요. 이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제가 임의로 헬로 폴더 안에 월드 폴더 안에 test.txt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은 브라우저에 이렇게 주소가 떴잖아요. 이 주소가 퍼블릭 폴더를 뜻해요. 브라우저 상에 뜬 이 주소가 퍼블릭 폴더예요. 그러면은 이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을 찾겠죠. 그래서 index.html이 작동을 하면서 리액트의 자바스크립트를 자기한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는 HTML 파일은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만드는 동안 HTML을 만드실 일은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HTML을 전혀 안 만집니다. 자, 이 브라우저 주소가 퍼블릭 폴더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접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래시 헬로 밑에 슬래시 월드 밑에 test.txt 하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게 이 주소다. 그러니까 정 급하면 HTML 파일 여기다 그냥 때려 박으셔도 되기는 해요. 자, index.js 파일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폴더는 지울게요, 이제. 자, app.js를 제가 아까 좀 틀어놨는데요. 이제 리액트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계별로.
리액트 수업하면서는 코드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파일 여러 개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좀 좁아요. 여태까지 수업은 그냥 파일 하나 순서대로 보면 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실습 파일만 있어도 그렇게 내용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부터는 설명이 다예요, 진짜. 그러니까 설명을 꼭 잘 들어주세요. 자, 갈게요. myComponent1.js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 app.js의 역할이 뭐냐면은, 왜 우리 HTML 태그 만들 때 body 들어가자마자 div 걸고 컨테이너 이렇게 잡잖아요, 보통. 얘가 그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body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오는 div. 딱 그거예요. 얘한테 myComponent1이라는 함수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첫 줄에 import react 가져오는 거는 필수적으로 가져오세요. 안 써도 가져오세요. 없으면 뭔가 찝찝해요. 자, 이렇게 함수 짜셔도 돼요. myComponent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잖아요. 이렇게 함수 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ES6 문법을 좀 더 친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 문법으로 짜셔도 돼요. 이건 전적으로 자기 취향이에요. HTML 코드 조각을 함수 단위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 조각을 아까 제가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함수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함수형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자, 얘는요. 함수 이름은 혼선을 방지하려고 일부러 소스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맞추시는 게 관례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 함수는 항상 HTML 구조를 리턴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HTML이 실제로 HTML 태그가 아니라 JSX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만든 또 하나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HTML하고 좀 묘하게 다른 게 군데군데 나오고요. 되게 헷갈려요.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여기는. 자, 특이사항이요. 요 리턴문 안에는요. 반드시 단 하나의 태그만 리턴해야 돼요. div가 있고 여기에 div가 또 있다. 이러면 에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h2 태그 안에 div로 감쌌잖아요. 자, 이렇게 태그 두 덩어리를 리턴하면 에러예요. 지금 여기 화면 보면 에러 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리턴해야 될 HTML 구조가 복잡하면은 얘를 상위 태그 안으로 감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가 여기 써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 함수를 익스포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익스포트 한 거를 app.js에서 이 myComponent1을 hello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만의 태그예요. hello라는 이름의 HTML 태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리액트 이해에 가장 빨라요. 이거 뭐 책 보면은 버추얼 도미래느니 뭐래느니 좀 복잡한 이론들이 뒤에 있긴 한데 다 걷어치우고 그냥 태그 만들기. 태그니까 쓰세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온다? 이 덩어리가 온다. 이
이거 이해하시면 리액트 반은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런 구조가 사실 모든 HTML 작업자의 꿈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흉내낸 방법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헤더부터 인클루드 하는 거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출력했을 때 헬로 리액트라고 출력이 되고, 밑에 쪽에 이 헬로라는 영역 안에 요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하나 더 해볼까요? My Component 2를 똑같은 구조로 한번 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넣었어요. My Component 2를 이렇게 두 개를 또 문장을 넣었어요. 영문으로. 이번엔 얘를 My Component 2를 월드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어요. 자, 태그 쓰실 때 마침 태그를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마침 태그 쓰기 귀찮으면은 마지막에 슬래시 넣어서 닫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헬로 리액트 밑에 아까 있었던 내용 그대로 받고 밑에 이 내용이 또 오겠죠. 그럼 브라우저 보면은 그 밑에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My Sub Component라는 애를 만들게요. div 태그 안에 목록 정의 태그 넣고 아이템 1, 2, 3는 넣습니다. 태그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를 이번에는 My Component 1에서 요 My Sub Component를 임포트 하고요. 요 화면 밑에다가 넣을게요. 자,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만 나오겠죠. 요 My Sub Component가 이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요 태그를 갖다 넣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코드 조각을 나만의 태그로 만드는 게 컴포넌트인데, 제가 아까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태그 여러 번 쓰면은 이 태그 덩어리가 그만큼 반복된다고요. 자, 이번엔 My Component 2입니다. 요 밑에 있는 여기죠. 그 코드 조각 파일을 다른 데서도 또 써도 돼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와 신기하다 그랬어요. 진짜. 제가 HTML 작업하면서 진짜 꿈꾸던 내용을 구현을 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mySubComponent.js라고 하는 파일을 myComponent1과 myComponent2가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app.js 안에서 또 삽입이 돼요. 얘가 바디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app.js로 들어가는데 이게 리액트 프로그램 본체예요. 그리고 얘가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에 낑겨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HTML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네모 박스 같은 거 그려가면서 영역 그리잖아요.
지금 전체 컨테이너 안에 제목 영역 있고 이 안에 상단 영역 있고 여기에 제목과 텍스트 있고 목록 영역 하나, 둘, 세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역 이제 구성하고 코딩 하시잖아요. div 태그로. 이 구조를 요 네모 박스 하나 단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뺐다. 근데 사실 이게 리액트 다예요. 진짜로요. 리액트 다예요, 이게. 자, React.js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한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품이에요. 함수 덩어리예요. 근데 리액트를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 규칙을 얘가 미리 다 정해놔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만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리액트는 그렇지 않아요. 규칙에 얽매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배우기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리액트는 인터페이스, 즉 UI 만드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어요. 다른 기능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다른 라이브러리 막 갖다 우리가 설치해서 깔아야 돼요. 나중에 가면 라이브러리 한 2, 30개 깔아요, 진짜. 그래서 리액트 작업하다가 보면요, 진짜 정 안 되겠으면 나중에 저는 진짜 리액트에다 jQuery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jQuery 따라가기 좀 힘들잖아요. 여기 인터넷이 좀 별로네요. 네, 요거요. 요거 숫자 카운트 돌아가고 얘 뱅글뱅글 이거 jQuery예요. 요 사이트 자체는 Next.js인데 이거는 도저히 리액트로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jQuery 플러그인 갖다 넣었어요. 실제 실무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돌아다니는 팁이에요. jQuery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생각을 리액트 안에서만 해결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접속자들은 내가 이거 코딩 뭐로 만들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쁨은 장땡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얘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리액트의 코드 조각을 함수 단위로 작성을 하죠. 근데 원래 리액트 정석은요, 함수 조각을 만들 때 뭐 test.js라고 만들게요. react from react 잡고 클래스 테스트 export default 테스트, 그 다음에 얘가 반드시 extends react.component라는 애를 상속받고 렌더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return, 여기서 이제 HTML 코드 조각이 들어가요. 원래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제가 클래스하고 상속의 개념을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모르면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리액트 버전이 18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리액트 버전 16에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액트가 버전업 하면서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안 썼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클래스형 컴포넌트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버전업을 하면서 이 함수형 컴포넌트에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동작 조건에 뭐뭐 할 때 동작해라 뭐 그런 조건이 가능하게끔 한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조건이 클래스에서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동작 조건, 뭐뭐 할 때를 구현하는 동작 조건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리액트 훅이라는 기능으로 다시 한번 함수 쪽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유행이 넘어갔어요. 함수로 만드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얘기하길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없앨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신기능들은 함수형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봤는데 그냥 같이 가져가더라고 계속. 그래서 리액트 책이나 리액트 관련 자료를 접하셨을 때 만약에 클래스 타입의 문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걔는 최소한 한 2, 3년 이상 지나간 자료예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가 아직까지도 멀쩡히 동작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요즘 나오는 자료들은 거의 함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클래스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다행이다. 그거 하나도 몰랐는데. 근데 Next.js에서는 아직까지 클래스로만 짜야 되는 게 아직 존재해요.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문법은 제가 소개해드린 최소한의 그 규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객체 지향의 개념을 완전하게 모른다라고 해도 상속이라든지 뭐 메서드 재정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작성 규칙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넥스트 가서 적응이 돼요. 그래서 쓰지도 않는 클래스 문법 앞에 초반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맨 마지막에 넥스트 때문에 빌드업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리액트 작성하면서는 우리는 클래스 안 나옵니다. 넥스트에서 조금 나올 테니까 만약에 그때 클래스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하시면 코드 패턴을 그냥 통째로 기억하시면 돼요. 패턴화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 고치면 된다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어쨌건 이제 리액트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구조요. 그러니까 리드미 파일에 있는 요 그림을 염두하시면서 요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3시 30분이고요. 4시까지 실시간 할게요.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하실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죠. 아니면 지금 미리 10분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 뵐게요.